살을 애듯 시린 겨울 산속, 홀로 외로운 길을 걷던 한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눈더미 속에서 가냘프게 떨고 있는 검은 새끼 짐승을 발견한 소년은 조심스레 녀석을 품에 안았죠. 너도 나처럼 혼자니? 이거 반쪽이라도 좀 먹어봐. 자신도 배를 줄이던 처지에 건넨 고구마 반쪽의 진심. 그저 평범한 강아지인 줄로만 알았던 이 인연이 훗날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기적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소년과 늑대로 변해버린 강아지의 위험한 동거의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폭은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마을 끝자락 낡은 폐가에서 17살 민우는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마을 잔치집에서 설거지를 돕거나 눈을 치워주고 받은 푼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역대급 한파가 몰아치면서 개울물마저 얼어붙었고 민우는 매일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해야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우는 언 손을 호호 불며 비싼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이 더욱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개울가 쪽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짐승의 소리 같았지만 너무 약하고 가늘어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만 같았어요. 민우는 망설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눈밭에는 희미한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어요. 핏자국을 따라 개울가로 내려가자 눈 속에 파묻힌 채 떨고 있는 검은 새끼 짐승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왼쪽 뒷다리에는 녹슨 쇠덫이 물려 있었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쇠덫을 풀어주고 새끼 짐승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몸에서는 체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우는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외투를 벗어 새끼를 감싸 안았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가 맨몸을 파고들었지만 민우는 품속의 작은 온기가 꺼지지 않도록 옷깃을 여미며 폐가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차올랐고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가에 도착한 민우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하나뿐인 낡은 이불을 꺼내 새끼 짐승을 감싸주고 아궁이 가까이에 눕혔습니다. 민우 자신은 이불도 없이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밤새 불을 지피며 새끼를 지켜봤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민우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민우는 며칠 전 마을 잔치집에서 설거지를 돕고 받은 삶은 고구마 한 알을 꺼냈습니다. 이틀 동안 굶은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민우는 고구마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반으로 쪼갠 뒤 한쪽을 으깨어 죽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새끼의 입가에 정성껏 발라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힘내. 금방 나아질 거야. 기적처럼 새끼 짐승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까만 눈동자가 민우를 바라보더니 혀를 내밀어 민우의 손가락을 핥았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넌 털이 밤하늘처럼 범구나. 까미라고 부를게. 그렇게 민우는 까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홀로 살아온 세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어요. 까미는 민우의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까미는 제법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민우는 자신의 끼니를 줄여가며 까미에게 먹을 것을 챙겨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마을 불량배 태식과 그의 패거리 서너 명이 민우의 폐가로 쳐들어왔습니다. 태식은 18살로 동네에서 가장 악명 높은 불량배였어요. 야, 민우, 오늘은 뭘 숨겨뒀나? 태식은 비죽 웃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까미를 헛간 구석으로 숨기고 태식 앞을 막아섰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돌아가줘.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코웃음을 치며 민우를 밀쳐냈어요. 없긴 뭐가 없어. 요새 땔감 모은 거 다 있잖아. 패거리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몰려들어 민우가 며칠 동안 애써 모은 땔감을 닥치는 대로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달려들어 막으려 했지만 태식에게 어깨를 붙잡혀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 자식이 감히? 태식이 발길질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헛간 구석에서 낮고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으르르르. 까미가 조금씩 앞으로 걸어 나오며 태식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태식은 처음에는 비웃으며 까미를 향해 발을 휘둘렀습니다. 개새끼 하나가 뭘. 하지만 그 순간 까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붉은 빛을 띠었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더욱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태식은 알 수 없는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태식은 뒷걸음질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저 새끼. 패거리들도 까미의 기세에 눌려 땔감을 떨어뜨리고 물러섰어요. 태식은 겁먹은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A씨, 오늘은 그냥 가주는 거다. 다음엔 가만 안 둬. 그렇게 중얼거리며 태식 패거리는 황급히 폐가를 빠져나갔어요. 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까미는 민우에게 다가와 손을 핥으며 괜찮냐는 듯 눈빛을 보냈어요. 민우는 까미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까미.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날 밤 민우는 까미의 상처를 살펴보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깊게 파여 있던 다리의 상처가 거의 다 아물어 있었습니다. 보통 강아지라면 적어도 몇 주는 걸릴 상처였어요. 민우는 까미의 빠른 회복력이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까미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어요.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집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발걸음을 돌리거나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은 민우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요새 내 집 주변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많단다. 조심해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까미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우는 까미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까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까마,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너만은 내 곁을 떠나지 마. 까미는 민우의 손을 핥으며 대답하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민우에게 까미는 이제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낡은 폐가 안에서 소년과 검은 새끼 짐승은 서로를 의지하며 온기를 나눴어요. 민우는 이 작은 존재가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까미는 민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처음 구했을 때는 손바닥만 했던 작은 몸이 이제는 중형견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까미를 쓰다듬다가 깜짝 놀라곤 했어요. 발바닥이 어느새 성인 남성의 손바닥만큼 커져 있었거든요. 까마, 넌 대체 얼마나 더 클 거야? 민우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까미의 눈빛에는 점점 더 깊은 야성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민우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순한 양처럼 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사냥꾼이 자랑스럽게 기르던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민우의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거칠게 지저대던 사냥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폐가 담장 근처에 다가가자 갑자기 귀를 뒤로 젖히고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 넣었어요. 끼잉, 끼잉.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을 치더니 사냥꾼의 손에서 줄을 빼앗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냥꾼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우의 폐가를 바라봤어요. 이상하네. 저 개들이 저런 적은 처음인데. 그 소문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의 집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고 수군거렸어요. 며칠 뒤 마을 이장이 불시에 민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어요. 민우는 황급히 까미를 헛간의 낡은 괴짝 속에 숨겼습니다. 민우야, 집 좀 둘러봐도 되겠니? 이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민우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장님. 편하게 보세요. 이장은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며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그러다 마당 한쪽 구석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땅 속에 반쯤 묻힌 녹슨 쇠 조각이 보였거든요. 이장은 그것을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게 여기서 왜 나오지? 민우는 그게 뭔지 몰라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장은 쇠 조각을 주머니에 넣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전에 내가 산에 설치했던 덫이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민우는 그제야 까미를 구했을 때 다리에 물려있던 녹슨 덫이 떠올랐습니다. 이장은 헛간 쪽을 힐끗 보더니 돌아서서 나갔어요. 조심해서 지내거라. 요새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더구나. 이장이 떠난 뒤 민우는 까미를 괴짝에서 꺼내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까미를 안아 올리다가 민우의 손이 까미의 목덜미에 닿았어요. 뭔가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까미의 오른쪽 귀 뒤편 털을 헤쳐봤어요. 그곳에는 기괴한 낙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강하게 새겨진 듯한 붉은 문양이 남아 있었어요. 문양은 마치 오래된 주술 부적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소유 표시 같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까마, 이건 누가 한 거야? 까미는 대답 대신 민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슬픔 같은 게 어려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까미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까미는 창가에 앉아 숲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고개를 들어 마치 숲과 교감하는 듯한 기묘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소리가 나지는 않았지만 까미의 온몸이 긴장으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민우는 까미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까마. 내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까미는 매일 밤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며칠 뒤 민우는 시장에 가서 정육점 주인에게 부탁해 뼈다귀 몇 개를 얻어왔습니다. 까마, 이거 먹어봐. 개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며? 하지만 까미는 뼈다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민우가 나눠주는 고구마나 감자만 받아 먹었습니다. 민우는 까미가 점점 더 보통 개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식 패거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었어요. 야, 민우, 내 그 괴물개 어디 있어? 태식은 비죽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까미 앞을 막아섰어요. 그냥 돌아가. 까미는 아무것도 안 했어. 태식은 코웃음을 치며 돌을 까미에게 던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까미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가운 살기가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낮고 웅장했어요. 태식은 돌을 든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패거리 중 한 명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형님. 우리 그냥 가요. 태식도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어요. 다음에 보자. 그렇게 중얼거리며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민우는 까미를 쓰다듬으며 진정시켰어요. 잘했어, 까마. 하지만 너무 무섭게 하진 마. 다음 날 마을 이장은 마을회관의 주민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민우의 집에서 기르는 짐승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최근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냥개들이 겁을 먹고 도망치고 밤마다 산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숲의 악령이 마을 근처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그것 말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장은 계속해서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민훈의 집 주변을 조심하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저에게 알려주세요. 회의가 끝난 뒤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 옛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이 젊었을 때 산에서 늑대 무리를 전부 쫓아냈다지 뭐야. 그래, 그때 늑대 가죽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다더라. 그런데 그 뒤로 이장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생겼다잖아. 민우는 우연히 이 대화를 엿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까미와 이장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이장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폐가를 빠져나와 이장의 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이장이 오래된 사냥 도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자 위에 펼쳐진 종이 한 장이 민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에는 까미의 귀 뒤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붉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민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은 그림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나타났군.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민우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까미를 꼭 껴안았습니다. 까마, 우리 조심해야 해. 이장님이 뭔가 알고 있어. 까미는 민우의 품에서 불안한 듯 몸을 떨었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집 주변에서 수상한 표식 같은 것들이 발견됐어요. 마당 여기저기에 새로운 덫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민우와 까미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덫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며 까미를 더욱 경계시켰습니다. 까마, 당분간 밖에 나가면 안 돼. 위험해. 하지만 까미는 여전히 밤마다 창가에 서서 숲을 향해 소리 없는 하울링을 보냈어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까미를 지켜봤어요. 귀 뒤에 낙인, 이장의 그림, 30년 전의 늑대 몰살 사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뭔가 큰 그림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까미를 지켜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추운 겨울밤, 민우는 까미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마을은 불안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을 뒤편의 가파른 절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거예요. 때마침 그곳에서 놀고 있던 이장의 손자 6살 준호가 바위, 더미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손주가 저 안에 있어요. 이장의 비명 같은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장정 6명이 달려들어 바위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바위들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함부로 움직였다간 더 무너질 위험이 있었어요. 이장님, 이건 장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읍내에 연락해서. 한 주민이 말했지만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 준호가 숨을 못 쉬면 어떡해. 그때 민우가 까미를 데리고 현장에 나타났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의 말에 주민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급한 상황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우는 까미를 바위 더미 쪽으로 이끌며 속삭였습니다. 까마, 저기 아이가 갇혀 있어. 도와줄 수 있지? 까미는 민우의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듯 했어요. 그리고 바위 더미 앞으로 다가가 앞발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비웃었지만 곧 입을 다물었어요. 까미는 짐승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으로 흙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거든요. 순식간에 바위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도 까미를 도와 작은 돌들을 치우며 함께 작업했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까미가 갑자기 몸을 낮추고 바위 틈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잠시 후 까미가 조심스럽게 준호의 옷자락을 입에 물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어요. 준호는 온몸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준호야. 이장이 달려와 손자를 끌어안았어요. 주민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는 까미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잘했어, 까마.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민우를 노려봤어요. 저 짐승이 아이에게 해를 가하려 했어. 이장의 외침에 주민들이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이장님, 무슨 말씀을? 한 주민이 말하려 했지만 이장은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저것 봐. 저 짐승의 입에 준호 옷이 물려 있잖아. 아이를 공격하려던 거야. 민우는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장님. 까미는 준호를 구한 거예요. 하지만 이장의 선동은 계속됐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 위험한 짐승이 화를 부를 거라고. 주민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 괴물을 당장 없애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려면. 맞아요. 저 짐승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한 주민이 이장의 말에 동조하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저것 때문에 절벽이 무너진 거 아니야? 우리 가축들도 요새 이상하게 굴잖아. 사람들은 하나둘 횃불과 낫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까미를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발, 까미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하지만 성난 군중의 목소리는 민우의 말을 집어삼켰어요. 저 괴물을 죽여라. 마을을 지켜야 해. 민우는 까미의 목줄을 붙잡고 폐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횃불을 든 주민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폐가에 도착한 민우는 황급히 까미를 뒷산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까마, 여기 숨어 있어. 절대 나오면 안 돼. 까미는 민우를 떠나기 싫다는 듯 발을 버텼어요.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까미를 밀어냈습니다. 제발 살아야 해. 내가 꼭 다시 올게. 까미는 마지못해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우는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로 가리고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폐가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짐승을 내놔. 어디 숨겼어? 민우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까미는 없어요. 저한테 화풀이 하세요. 몇몇 사람들이 민우를 거칠게 밀치며 쓰러뜨렸어요. 민우는 비틀거리며 땅에 넘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감싸려고 해. 혼란 속에서 민우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신음을 삼키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만해. 민우는 아이일 뿐이야. 한 할머니가 말렸지만 성난 군중은 멈추지 않았어요. 구타는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민우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직접 나서자. 태식 패거리 서너 명이 민우를 끌어올렸어요. 주민들은 지쳐서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태식은 비주고 웃으며 민우를 밧줄로 묶었어요. 형님들, 잠깐만요. 민우가 뭘 잘못했다고. 한 주민이 말하려 했지만 태식은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태식 패거리는 민우를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걸어 낭떠러지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태식은 민우를 나무에 묶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 괴물개 진짜 어디 숨겼어?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면 금방 올 거야. 짐승들은 피 냄새에 약하거든. 바람이 민우의 피 냄새를 숲속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까미가 나타났습니다. 민우의 고통을 감지하고 동굴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까미, 안 돼, 도망가. 민우가 소리쳤지만 까미는 민우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땅이 갑자기 무너지며 까미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거대한 강철 함정이 까미를 가두어 버렸어요. 이장이 미리 파놓은 덫이었습니다. 까미는 빠져나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 멀리서 이장이 사냥총을 든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군.
이장은 차갑게 웃으며 마취총을 꺼냈어요. 퍽, 퍽, 퍽. 세 발의 마취총이 까미의 몸에 꽂혔습니다. 까미는 괴로운 신음을 내며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까미, 안 돼. 민우는 밧줄을 끊으려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장은 철창 앞으로 다가가 까미를 내려다봤어요. 30년 만이구나. 내 어미는 보기 드문 존재였지. 이장의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내 아비는 더 컸어. 그 덕에 나는 큰 이익을 얻었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를 거야. 민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이장은 민우를 힐끗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녀석 귀 뒤에 낙인 봤지? 내가 찍은 거야. 새끼 때 노예로 팔려고 했는데 놓쳤거든. 까미는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민우를 향해 슬픈 눈빛을 보냈어요. 민우는 밧줄이 손목에 파고들도록 몸부림쳤습니다. 이 나쁜 인간, 까미를 놔줘. 이장은 비웃으며 까미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번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까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으르렁거렸지만 이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제발 까미만은 살려주세요. 태식 패거리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장은 사람을 시켜 급히 마을 사람들을 모았어요. 1시간쯤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장은 횃불 불빛 아래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악령을 잡았습니다. 주민들은 철창 안의 까미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게 정말 늑대야? 저렇게 큰 걸 본 적이 없는데. 이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위험한 짐승을 사람들 앞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마을의 안전을 위해. 태식은 민우의 밧줄을 풀어주며 속삭였어요. 이제 됐지. 우린 빠질게. 패거리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민우는 철창까지 비틀거리며 기어갔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까미에게 가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까마. 민우는 철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까미의 발을 붙잡았어요. 까미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까마, 정신 차려. 내가 여기 있잖아. 민우의 눈물이 까미의 검은 털 위로 떨어졌어요. 주민들은 그 광경을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애가 불쌍하긴 한데. 하지만 저 짐승은 위험해. 이장은 주민들을 다시 선동했어요. 여러분, 동정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것은 사람을 해치는 맹수예요. 민우는 주민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미는 준호를 구했어요. 여러분도 다 봤잖아요. 하지만 주민들은 눈을 피하며 침묵했어요. 이장은 승리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처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우는 철창 옆에서 까미를 지키며 밤을 새웠어요. 주민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지만 몇몇은 감시를 위해 남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장은 사냥총을 들고 철창 앞에 섰습니다. 구경꾼들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이장은 무기를 들어 마지막 결단을 내리려 했습니다. 까미는 마취에서 깨어났지만 너무 약해져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민우는 이장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이장님. 까미는 제 가족이에요. 이장은 민우를 발로 차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비켜라.
이건 마을을 위한 일이야. 총구가 까미의 이마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민우는 절망에 빠져 소리쳤어요. 안 돼. 이장의 손가락이 천천히 방아쇠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온몸을 던져 이장의 팔을 밀쳐냈어요. 탕. 날카로운 폭음이 울려 퍼졌고 민우는 충격에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민우는 고통을 참으며 철창 앞에 쓰러졌어요. 그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붉은 기운이 철창 안까지 번졌습니다. 민우야. 구경하던 주민 한 명이 외쳤어요. 이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총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사고였어. 애가 갑자기. 하지만 그때였어요. 철창 안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까미의 눈동자가 붉은색에서 금색으로 변하며 빛나기 시작했어요. 웅크리고 있던 까미의 몸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비로운 빛이 까미를 감싸며 몸이 점점 더 커졌어요. 뭐야 저게? 주민들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까미의 몸은 계속 커져서 이미 철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삐그덕, 삐그덕. 강철 창살이 하나씩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까미는 더 이상 작은 짐승이 아니었어요. 집채만 한 거대한 늑대왕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쾅! 강렬한 빛과 함께 철창이 열려 나갔어요. 철창 자리에는 거의 3미터는 되어 보이는 검은 늑대왕이 서 있었습니다. 금빛 눈동자는 장엄하고 위엄이 넘쳤어요. 늑대왕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하울링 소리가 산맥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나무들이 흔들리고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그 소리에 화답하듯 산 곳곳에서 수백 개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나타나 이장과 주민들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늑대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머나, 저게 정말 늑대들이야? 주민들은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태식과 그의 패거리는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무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늑대왕이 거대한 앞발로 가볍게 건드리자 총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장은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늑대왕은 이장 앞에서 멈춰 섰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녹슨 쇠 조각이었어요. 이장이 마당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덫의 파편이었습니다. 늑대왕은 이장의 얼굴 바로 앞에 그것을 놓았어요. 이장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는 그때 그 새끼. 민우는 다친 어깨를 감싸며 일어나 비틀거렸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늑대왕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여러분, 민우는 주민들을 향해 외쳤어요. 까미 귀 뒤에 있는 낙인, 이장님이 찍은 거예요.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했어요. 그 낙인은 이장님 가문이 짐승을 표시할 때 쓰던 증표래요. 제가 마을 할아버지들한테 들었어요.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섰습니다. 맞아. 나도 어릴 적에 본 적이 있어. 이장님 아버지가 산짐승들을 잡아서 그 표시를 찍었지. 이장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어요. 그건 옛날 일이야. 내가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또 다른 노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30
년 전 겨울이었어. 이장이 산에서 거대한 늑대 2마리를 잡았다고 했지. 그래, 늑대 왕부부였다며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했어.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까미를 가리켰습니다. 까미는 그때 그 늑대왕의 새끼예요. 이장님이 부모를 잃게 만들고 새끼한테 낙인을 찍었던 거예요. 늑대왕은 낮게 울부짖으며 이장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잊지 못했던 슬픔이 금빛 눈동자에 어려 있었습니다. 이장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어요. 나는 그냥 살기 위해서. 늑대왕이 한 걸음 다가가자 이장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태식도 바닥을 기며 애원했어요. 저희도 잘못했어요. 민우한테 한 짓 다 사과할게요. 주민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믿었던 지도자가 사실은 산의 신수를 해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장님이 그런 일을 했다니. 우리가 속았어. 민우와 저 늑대가 피해자였던 거야. 늑대왕은 천천히 이장에게 다가가며 낮게 울부짖었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까마, 안 돼. 민우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늑대왕은 동작을 멈추고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민우는 다친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늑대왕의 앞발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어요. 까마,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민우의 손은 처음 까미에게 고구마를 나눠주던 그때처럼 따뜻했습니다. 늑대왕의 금빛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민우는 늑대왕의 거대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저들과 달라. 저들처럼 증오에 사로잡히면 안 돼. 늑대왕은 민우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까미를 걱정하는 마음만 가득했어요. 민우는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넌 내 가족이야. 착한 내 까미잖아. 고구마 나눠 먹던 그 까미 말이야. 늑대왕의 눈에서 투명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슬픔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우의 손길이 그 모든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늑대왕은 천천히 이장에게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민우 앞에 거대한 몸을 낮추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완전한 신뢰의 자세였어요.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늑대왕의 목덜미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까마. 넌 정말 착해. 주민들은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한 주민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었습니다. 늑대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의 늑대 무리를 바라봤어요. 낮게 울부짖자 늑대들이 일제히 이장과 태식 패거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늑대들은 그들을 해치지 않고 조용히 마을 밖 황무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간 이장과 태식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도착했어요. 늑대들은 그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길목을 지켰습니다. 추방당한 것이었어요. 마을로 돌아온 늑대왕은 다시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는 이미 많은 피를 흘려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까마, 다행이야. 내가 무사해서. 민우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쓰러지려 했습니다. 늑대왕이 재빨리 민우를 받쳐 안았어요.
그리고 민우의 어깨에 난 상처를 정성껏 핥기 시작했습니다. 늑대왕의 침에는 신비로운 치유의 힘이 있었어요.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민우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어. 용서해다오.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했어. 민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다들 두려우셨을 거예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마을에 남아주지 않겠니? 우리에겐 내가 필요해.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우야. 우리와 함께 있어줘. 하지만 민우는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전 까미와 함께 갈 거예요. 주민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로 가려고? 민우는 늑대왕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까미가 있어야 할 곳으로요. 숲 깊은 곳으로 갈 거예요. 늑대왕은 민우의 말에 동의하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주민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민우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응원할게. 하지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늑대왕의 도움으로 상처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민우는 폐가로 돌아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작은 물건들 뿐이었어요. 그러다 민우는 부엌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까미와 나눠 먹었던 그 고구마 중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민우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었지, 까마. 늑대왕은 민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울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늑대왕의 등에 올라탔어요. 거대한 늑대왕은 민우를 태우고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길 양옆에 늘어서서 배웅했어요. 잘 가거라, 민우야.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요, 늑대왕님. 늑대 무리도 늑대왕을 따라 숲으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돌아봤어요. 자신을 괴롭혔던 곳이었지만 동시에 까미를 만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우는 작게 인사하고 앞을 향했어요. 늑대왕은 산맥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민우의 얼굴을 스쳤어요. 자유로운 바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고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까미가 옆에 있으니까요. 달빛 아래서 늑대왕의 검은 털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민우는 까미의 목덜미를 꼭 껴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까마. 늑대왕은 하늘을 향해 길고 평화로운 하울링을 울려 퍼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산맥 전체에 울려 퍼지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어요. 고아 소년과 늑대왕의 전설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늑대왕은 민우를 등에 태운 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성한 곳이었어요. 거대한 고목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맑은 샘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늑대 무리도 뒤를 따라왔어요. 그들은 늑대왕과 민우를 새로운 지도자로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민우는 늑대왕의 등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구나, 까마. 늑대왕은 부드럽게 울며 민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동굴 안에서 품속에 고구마를 꺼냈어요. 처음 까미와 나눠 먹었던 바로 그 고구마였습니다. 까마, 우리 이걸 나눠 먹자.
새로운 시작을 기념해서 민우는 고구마를 반으로 쪼개 한쪽을 까미에게 건넸어요. 늑대왕은 거대한 몸을 작게 웅크리고 조심스럽게 고구마를 받아 먹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던 그날의 작은 새끼 짐승처럼 말이에요. 민우는 웃으며 자신의 목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린 정말 가족이야. 영원히 함께할 거야. 늑대왕은 민우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금빛 눈동자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모두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민우한테도, 늑대왕님한테도. 한 주민이 말했어요. 다른 주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장이 설치해 놓은 덫들을 전부 없애야 해. 그리고 다시는 산짐승들을 해치면 안 돼.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산 곳곳에 숨겨진 덫들을 찾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녹슨 쇠덫, 올가미, 독이 든 미끼까지 모두 치웠습니다. 이장이 30년 동안 산에 설치했던 모든 악의의 흔적을 지워나갔어요. 일주일 만에 산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늑대들이 마을의 가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되면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마을을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한 농부가 밤에 외양간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농부는 몰랐지만 늑대 한 마리가 지저대며 농부를 깨웠어요. 덕분에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길을 잃은 아이가 산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어 아이의 부모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큰 늑대 한 마리가 아이를 등에 태우고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이는 겁먹기는커녕 웃으며 말했습니다. 늑대 아저씨가 착해요. 따뜻했어요. 주민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늑대들은 결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먼저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늑대들도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였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산 입구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매달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올리며 늑대왕과 민우의 안녕을 빌었어요. 늑대왕님, 민우야, 부디 건강하게 지내렴.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갔어요. 마을에는 이따금 신기한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큰 가뭄이 들었을 때였어요. 농작물이 말라 죽고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며 마을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일제히 하울링을 울려 퍼뜨렸어요. 이튿날 아침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비로 마을은 다시 살아났어요. 또 어느 해 겨울 큰 산사태가 일어나려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마을 노인들도 이런 징조는 처음 본다며 불안해했어요. 그때 늑대 무리가 나타나 산사태가 날 것 같은 비탈을 피해 다른 길로 주민들을 인도했습니다. 사흘 뒤 정말로 그 비탈이 무너져 내렸어요. 늑대들의 인도가 없었다면 마을 전체가 매몰될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늑대들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들기 시작했어요. 산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인사를 하고 함부로 나뭇가지 하나 꺾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마을의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소풍을 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서워요. 부부가 당황하고 있을 때 숲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맑은 눈동자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마을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청년의 옆에는 거대한 검은 늑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청년의 따뜻한 눈빛에 안심이 됐어요. 청년과 늑대의 안내를 받아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부부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 돌아봤을 때 청년과 늑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노인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민우야. 이제 훌륭한 청년이 됐구나. 그리고 그 늑대는? 까미지. 늑대왕 말이야. 아직도 민우를 지키고 있어. 부부는 감동에 젖어 다시 한번 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민우와 늑대왕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잠들기 전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엄마, 민우 오빠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늑대들과 함께 숲을 지키고 있단다. 그리고 우리 마을도 지켜주고 계셔. 민우는 숲속 깊은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늑대왕 까미는 여전히 민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민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아로 태어나 평생 외로움에 시달렸던 소녀는 이제 숲의 왕이 되어 있었어요. 짐승들은 민우를 존경했고 늑대 무리는 민우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동굴 입구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까미가 옆에 앉자 민우는 까미의 목덜미를 쓰다듬었습니다. 까마, 우리 참 멀리 왔지? 늑대왕은 부드럽게 울며 민우에게 머리를 기댔어요. 처음 널 만났을 때 난 아무것도 없었어. 집도 가족도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었지. 민우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근데 넌 내게 왔어. 내가 나눠준 고구마 반쪽을 기억하고 평생 나를 지켜줬어. 늑대왕의 금빛 눈동자가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날 버렸지만 넌 날 선택해줬어.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아? 늑대왕은 민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고마워, 까마. 넌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야. 달이 떠올랐어요. 민우와 늑대왕은 함께 달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멀리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늑대왕이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그 울음소리는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롭고 웅장했습니다. 산맥 곳곳에서 다른 늑대들도 함께 울부짖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안심했습니다. 늑대왕님이 우릴 지켜주고 계셔. 민우도 건강한가 봐. 아이들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민우 오빠, 안녕. 민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간 사회를 떠났지만 민우는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이 진정으로 속한 곳을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까미와 함께 있는 이곳, 숲이 바로 민우의 집이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민우의 머리카락에는 어느덧 은빛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까미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늑대왕은 수백 년을 사는 존재였거든요. 어느 겨울날 저녁이었어요. 민우는 동굴 안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까미가 민우 옆에 누워 따뜻함을 나눴어요. 까마, 내가 언젠가 늙어서 떠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민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늑대왕은
슬픈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는 웃으며 까미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난 행복했어.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 늑대왕은 민우의 손에 머리를 비볐어요. 넌 계속 여기서 숲을 지켜줘. 그리고 사람들도 지켜주고, 우리가 시작한 이 평화를 계속 이어가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계속 흘러갔어요. 민우와 까미의 전설은 대대로 이어지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어떤 이는 아직도 산에서 푸른 눈의 청년과 거대한 늑대를 봤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그건 전설일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진심으로 베푼 작은 선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달빛 아래 평화롭게 울려 퍼지는 늑대들의 하울링은 오늘도 마을을 감싸며 민우와 까미의 아름다운 우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살아오시며 사람에게 상처받아 마음 시린 날도 참 많으셨지요. 그래도 민우가 건넨 고구마 반쪽처럼 우리가 베푼 작은 진심은 결국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때로는 각박한 세상인 듯해도 묵묵히 은혜를 갚은 까미의 순수한 모습이 우리네 지친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민우를 지켜준 늑대왕 같은 든든한 평안과 만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전해준 묵직한 감동,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정겨운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며시 녹이고 이 채널을 더 밝고 포근하게 빛내줄 거예요.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나누어 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